한나는 30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정호와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경제적인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남편은 한결같이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성실한 공무원으로 오랜 세월을 일했고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한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호는 곧 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니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들어 저녁 늦게까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한나가 다가가면 급하게 통화를 끊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느 날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호는 피곤한 얼굴로 대충 둘러댔다. 퇴직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동료들이랑 얘기 좀 하느라. 한나는 대답을 듣고도 뭔가 찜찜했다. 예전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던 사람이었는데 퇴직한다고 바빠질 이유가 있나? 물론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패턴이 명확히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예전 같으면 주말이면 늘 같이 시장을 보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요즘 정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나를 혼자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 완전히 변했다. 한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휴대전화를 신경 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전화가 와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메시지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벨이 울리기라도 하면 깜짝 놀란 듯 반응하며 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어느 날 밤 정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한나는 무심코 그의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마침 화면에 새 메시지 도착이라는 알림이 떴다. 내일도 볼 수 있죠? 메시지의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한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일도? 그럼 이미 만났다는 거잖아. 그때 정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한나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은 남편의 미묘한 행동이었다. 정호는 침대로 돌아와 앉으면서도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면을 껐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 한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엔 확신이 부족했다. 남편이 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섣불리 의심했다가 괜한 오해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찜찜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한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친구들은 각자 남편과의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나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변화를 털어놓았다. 글쎄, 요즘 정호가 이상해. 전화통화도 몰래 하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 하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나야, 그런 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우리 언니도 몇 달 전까지 그런 느낌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퇴근 후에 운동하는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여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대. 다른 친구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 요즘 남자들 퇴직 앞두고 갑자기 바람 피우는 경우 많다더라. 그동안 가장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퇴직 후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경우가 많다잖아. 한나는 기분이 몹시 불쾌해졌다. 아니야. 정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한나의 불안한 감정을 더 키울 뿐이었다. 그날 밤 한나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혹시 정말로 남편이나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남편의 외도 의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한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남편 정호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습관, 그리고 그날 밤 잠깐 본 수상한 문자까지. 내일도 볼 수 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내일도라는 말은 이미 만났다는 뜻일 텐데 대체 어떤 관계일까? 한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남편은 늘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요즘 그는 어딘가 멀어진 것 같았다. 아냐,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이 한번 싹 트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남편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렇게 뒤척이기를 몇 시간. 틱탁, 틱탁.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다. 한나는 옆에 누운 남편을 힐끔 바라보았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때 한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남편의 휴대전화로 향했다. 지금이라면 남편은 항상 휴대전화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두고 잤다. 평소라면 별 신경을 쓰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한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비밀번호. 평소라면 남편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겠지만 다행히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늘 같은 번호를 사용해왔고 그 번호는 아들의 생일이었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했다. 띠링 화면이 풀리며 휴대전화가 열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메시지 창을 열었다. 최근 연락한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낯선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장된 이름 없이 단순한 전화번호만 표시된 상태였다. 그 번호를 눌러 대화창을 열자 몇 초 만에 한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잘 들어갔다. 나도 반가웠어. 내일도 볼 수 있죠? 시간 보고 연락할게. 메시지를 모두 확인하자 한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지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이 대화를 한나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시간 보고 연락할게.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한나는 분명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마치 둘 사이에 이미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없었지만 한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 순간 남편이 잠시 몸을 뒤척이며 신음을 내뱉었다. 한나는 순간 놀라 휴대전화를 얼른 제자리에 내려놓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다행히 그는 깨지 않은 듯 다시 조용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한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대체 누구야? 이 여자? 갑자기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남자들 퇴직 앞두고 갑자기 바람 피우는 경우 많다더라. 한나는 간절히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수상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번호의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남편이 시간을 보고 연락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업무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 내일도 본다고 했지? 그렇다면 한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은 내일 다시 그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결심을 다졌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만약 이 관계가 오해라면 깨끗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한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없었다. 내일도 볼 수 있죠? 그 메시지는 한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든 남편은 내일 다시 그 여자를 만날 것이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다음 날 아침 남편 정호는 언제나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차려진 아침상을 마주하며 그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 일정은 어때? 한나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별일 없어. 퇴직 준비 때문에 잠깐 동료들 만나러 나가야 해. 거짓말이었다. 한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오늘 만나려는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라는 것을. 그래? 그럼 저녁은 집에서 먹겠네? 아마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 한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마도. 아니, 언제부터 남편은 자신의 하루 일정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게 된 걸까?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옷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그 순간 한나도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정호는 차를 타고 나섰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차에 올라타 남편의 차량을 따라갔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거리로 들어섰다. 그리고 곧 한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다. 정호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한나는 급하게 근처에 차를 세우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카페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사람을 보았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나왔다. 한나는 그 남성을 보고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으며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젊은 남성이 남편 정호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는 사실이었다. 아저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도착했어. 한나는 혼란스러웠다. 메시지 속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젊은 남성이 나타났다. 그녀가 예상했던 상황과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편과 젊은 남성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요즘 공부는 어때? 남편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잘하고 있어요. 덕분에 장학금도 받고요. 그래, 다행이다. 힘든 건 없고? 네. 그런데 아저씨, 우리 엄마는 아직도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한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 젊은 남성이 말하는 엄마가 누구일까? 그리고 남편이 이 남성을 이렇게까지 가까이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가능성. 혹시 남편이 낳은 숨겨진 아들? 한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저 아이, 대체 누구야?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눈앞에서 남편이 젊은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한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 남성의 엄마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한나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남편과 젊은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몇 장 찍고 곧장 자리를 떴다. 이제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남편의 비밀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나는 카페에서 빠져나오면서도 계속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에는 남편과 젊은 남성이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다. 저 젊은 남자는 대체 누구야? 남편이 몰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20대 초반의 남성이라는 건 예상 밖이었다. 그동안 남편이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는데 정작 만난 건 젊은 남성이었다. 그런데도 한나의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남성이 남편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젊은 남성이 우리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설마 저 아이가 남편의 숨겨둔 아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20대 초반이라면 대략 22에서 24살 정도일 텐데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최소 20년 이상을 속여왔다는 의미였다. 한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살았다는 걸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됐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한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젊은 남성이 누구인지 밝혀야 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먼저 휴대전화에 찍어둔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다. 학교 로고, 사진 속 젊은 남성이 입고 있던 점퍼에 어느 대학교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한나는 곧바로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장학생 명단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김도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한나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인데? 그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김도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다. 그리고 문득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 소년. 한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름, 나이, 그리고 남편의 행동. 모든 것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 아이가 설마 수진의 아들이야? 그 순간 그녀는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나에게는 여동생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수진과의 인연은 20년 전 완전히 끊어졌다. 그때 수진은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통보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떠난 줄 알았지만 이후로도 그녀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존재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만약 수진이 이민을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한국에 남아서 미혼모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한나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남편이 20년 동안 동생을 도와주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바쁜데 저녁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당장 와.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도 한나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남편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한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남편이 집으로 오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녀는 20년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한나의 가족과 깊이 연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핸드폰을 올려두었다. 화면 속에는 오늘 낮에 찍은 남편과 젊은 남성 김도현의 사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김도현의 대학 정보도 띄워져 있었다. 남편이 도착하면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만들 것이다. 현관문이 열렸다. 정호가 집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는 여느 때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앉아. 한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호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을 켜는 순간 김도현과 함께 있는 남편의 사진이 나타났다. 정호의 표정이 굳었다. 이 사진, 설명해봐. 한나는 눈을 빛냈다. 이 젊은 남자가 누구야? 정호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한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이미 알아. 김도현, 22살. 지금 인하대학교 다니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아이 내 동생 수진의 아들 아니야? 정호의 눈이 커졌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한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맞구나. 남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 순간 한나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껏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 밀려왔다. 어떻게 된 거야? 한나는 가까스로 입을 뗐다.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듯 입을 열었다. 20년 전 수진이가 갑자기 이민을 갔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한나는 숨을 삼켰다. 정호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이민을 간 게 아니었어. 그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어. 한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 수진이는 남자를 만났었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 처음엔 잘 사귀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떠났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뭐? 그때 수진이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한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남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수진이는 혼자가 됐어. 그런데 내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대.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내게는 이민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그 아이가? 그래, 김도연 그 아이는 수진이가 혼자 낳아 키운 아들이야. 한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렇다면 남편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호는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20년 전 그때부터. 한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당신은 20년 동안 이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야? 한나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왜? 왜 나만 몰랐던 거야?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부탁했어. 내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래도 나는 가족이잖아. 그래, 네가 가족이야. 그래서 내가 도왔어. 나는 그때부터 수진과 도연이를 계속 도와왔어. 한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계속 도왔다고? 정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도연이가 클 때마다 가끔씩 만나서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해줬어. 한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가족도 아니었어? 왜 나만 모르게 그런 일을 했어?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한나야, 내가 이걸 내게 말하면 넌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수진이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동생이랑 둘이서만 비밀을 공유했던 거야? 내 가족인데 왜 나만 몰라야 했어?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나는 소리쳤다. 난 20년 동안 동생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었어. 심지어 도와주면서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이랑 내 동생 둘 다 나를 속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나는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20년 동안 속여온 배신이야.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차가웠다. 남편 정호가 그래, 김도현은 수진의 아들이 맞아 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한나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감정이 뒤섞이며 가슴이 죄어왔다. 20년 동안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한나는 이를 악물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지쳐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한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넌 들어야 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이걸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나는 비웃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남편은 한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한나는 더 이상 남편의 표정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하지만 한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정호 씨, 대답해. 정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한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그래, 내 동생이 이민 간 게 아니라는 것도 도연이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도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순간 한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당신은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그게 아니야. 난 내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거짓말이야. 정호 씨. 한나는 소리쳤다. 거짓말은 꼭 직접 하는 것만이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서 진실을 빼앗았어. 나만 모르고 있었어. 정호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나야,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그때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어.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한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당신이 나 몰래 계속 도와준 거야? 생활비도 보내주고 도연이를 돌봐주고 몰래 만나고 그게 전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을 위해서였다고?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뭐야? 한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분노했다. 내 동생인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신이 남편이기 전에 난 그 아이의 이모야.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은 내 동생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는 비밀로 했어?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원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내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한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도 나는 알아야 했어. 난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 하지만 한나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내가 만약 그때 알았다면, 내 동생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넌 견딜 수 있었을까? 한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만약 그걸 알았다면 넌 분명 동생을 돕겠다고 했겠지.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었어. 정호는 한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넌 이미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승민이도 키워야 했어. 그런데 내 동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었겠어? 한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 만약 자신이 20년 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어떻게든 동생을 도와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남편의 말대로 그때 자신은 승민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수진까지 돕게 되었다면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걸 나 몰래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한나는 이를 악물었다. 난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어. 당신과 내 동생 둘 다 나를 배제했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어.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나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정호 씨. 그녀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해. 한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어디가? 정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수진이를 만나러 가.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한나야,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가면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은 20년 동안 나 몰래 만나면서 흥분한 적이 없었겠네? 한나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한나야, 제발. 지금은 당신이랑 더 이상 이야기할 기분 아니야. 문을 열려던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다시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용서라면 그건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한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이제는 모든 걸 직접 물어봐야 해.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남편 몰래 수진의 연락처를 찾아낸 뒤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야,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만나자. 몇 분 뒤 짧고 간결한 답장이 돌아왔다. 좋아, 오랜만이네. 한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자리. 한나는 과연 수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나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그리고 저 멀리 창가 자리에서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기억 속의 동생은 어리고 여린 여자였는데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흔적이 묻어 있었다. 어쩌면 그녀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감정을 밀어내고 굳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수지는 한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언니. 언니? 20년 만에 듣는 그 단어가 한나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앉아.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한나는 천천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본론을 바로 꺼냈다. 김도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 아이 내 아들이지?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현이는 내 아들이야. 그래? 한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묻자. 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한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20년 동안 어디서 뭘 했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민을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수지는 한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이민을 가지 않았어. 그냥 떠난 거야. 떠났다고? 한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다. 넌 가족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내 남편하고만 연락했지?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내 가족이었어? 수진아? 한나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런데 넌 날 완전히 배제했어. 내가 나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다면 최소한 사실이라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야. 기댈 수 없었던 거야. 한나는 멍해졌다. 언니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난 언니가 멋졌어. 늘 바르게 살고 무책임한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언니는 날 어떻게 봤을까? 실망했겠지?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는 날 도왔을 거야. 하지만 그건 동정이었을 거야. 난 그게 싫었어.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난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지고 싶었어. 언니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 그게 내가 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어. 한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동생이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 한나는 손을 떨었다. 난 널 잃은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20년 동안 난 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넌 내 곁에 있었고 나만 너를 몰랐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언니.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한나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20년의 오해와 분노, 배신감.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그리움이었다. 한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다. 수진도 한나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됐어, 수진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렇게 20년 동안 단절되었던 자매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수진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 있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긴 하루였다. 20년 만에 동생과 재회했고 오랫동안 쌓인 감정을 터뜨린 끝에 결국 화해를 했다. 수진을 다시 품에 안았을 때 한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다. 왜 이제야? 라는 원망도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래, 이젠 됐어. 한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 기분이었다.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동생과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정우도 이제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마이너스 우린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한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믿고 있는 평온함이 철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시각 한나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어둠이 내린 한적한 아파트. 그곳에 정호의 차가 멈춰섰다. 그는 익숙한 듯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곧장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수진이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호 앞에 섰다. 언니가 다 알게 됐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 알지는 못했지.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한나는 우리 셋이 함께 숨겨온 비밀의 절반만 알게 됐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숨겨야 하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수지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20년 전 한나가 아닌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남자, 그리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 김도현 그는 정우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만큼은 끝까지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정우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와서 후회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정우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침묵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만을 느끼며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답이었다. 진실은 끝까지 묻어둔 채 그 시각 한나는 집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이고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남편과 동생 그리고 도현이 오랜 비밀이 풀리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남편과 동생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이 숨긴 가장 깊은 비밀과 함께